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10월 27일 금요일 시선 29번째 시간 시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이 주목한 뉴스들을 정리하는 시간 시선택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뉴스를 가장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받은 뉴스 키워드는 국정원, 3위 이명박 전 대통령, 4위 언론개혁, 5위 국정원 정치 개입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주째 일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변호인 사회무에도 박 전 대통령을 편법 접견했다는 뉴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며 시작한 단식을 14일 만에 중단했다는 뉴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했다 의원들에게 팩트 폭행당했다는 뉴스, 시민편집단은 친박 인사들이 주인공인 뉴스에 주목했습니다. 이외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 정황, 사드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 공작을 벌인 정황 등이 문건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선별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국정원이 2달째 주요 뉴스 키워드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위장 문건과 사무실 등으로 속이고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요구한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휘하다시피 하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보도협조 대가로 당시 KBS 보도국장인 현 고대영 KBS 사장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다스 실소유 논란이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위입니다. 다스의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조 전직 간부들이 지난 10년 동안 모은 다스 실소유주 관련 자료를 곧 공개한다는 소식과 다스의 주인을 찾기 위한 국민운동이 시작했다는 소식 등 시민편집단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에 대한 답을 찾는 움직임에 주목했습니다. 다스 해외법인 대표로 선임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뉴스 인물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이시영 씨를 이 전 대통령 가족관계에서 삭제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사실이 선별됐습니다. 50일 넘게 진행 중인 KBS,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 언론개혁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KBS, MBC의 파업 상황을 분석한 기사와 공영방송 파업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칼럼 등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뉴스가 다수 선별됐습니다. 지난 주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유튜브를 통해 2주간 무료 공개된 영화 공범자들 등 이명박근혜 정부의 언론 장악을 다루며 언론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콘텐츠들이 시민편집단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선탭이었습니다.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국회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3번째고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정도면 보이콧 상습범이라고 불러줘야 할 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는 이유부터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선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를 야당의 날치기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정현 당시 대표는 당 대표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날치기로 임명했다며 4일 남은 국정감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날치기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임명 권한을 방통위가 빼앗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장대로 박문진 이사의 선임권은 그들의 것일까요? 지난 26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가 여당일 때 추천한 사람의 보궐이사 추천은 우리가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방문지법 6조 사항에 따르면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돼 있을 뿐 정당 추천 여부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례상 9명의 박문진 이사 중 현 여당이 6명을, 현 야당이 3명을 추천해 왔을 뿐입니다. 누가 추천하든지 간에 박문진 이사의 임명권은 방통위에 있기 때문에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위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률 자문 결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호성 방송통신위원장도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박문진 이사 문제는 법에 명확하게 돼 있지 않지만 관례로 해왔다. 전례법의 정신에 따라서 명확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관례로 해온 추천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관례로 해온 보궐이사의 방통위의 임명은 잘못된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태칠 의원은 이명박 정권에서 그렇게 했으니 그 뒤를 따르겠다는 것이냐, 잘못된 원칙을 상속받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례는 지키고 불리한 관례는 자신들이 했더라도 잘못된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작년 국정감사에선 보이콧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지우려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을 지우고 싶은 걸까요? 동PD의 눈이었습니다. 일파만파 속 뉴스인물을 조명하는 시간 시선인물입니다. 시선인물 9번째 주인공은 노광일 씨입니다. 노광일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된 건물의 관리인입니다. 노 씨가 JTBC 취재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태블릿 PC는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JTBC가 태블릿 PC 보도 1년을 기념해 진행한 노광일 씨 인터뷰가 일파만파 시민편집단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노광일 씨는 JTBC 기자가 찾아왔던 지난해를 떠올리며 상상도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냐는 손석희 앵커의 질문엔 공적인 가치를 판단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노광일 씨. 검찰 조사 당시 수사관들이 JTBC와의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나 진실도 안 믿을 사람들, 최근 태블릿 PC 흠집내기에 집중하는 친박 세력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노광일 씨는 1주년을 맞은 촛불 집회에 대해 소회를 남겼습니다. 진짜 보람되고 희망이 생겨서 모든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감사할 따름이었다. 시선인물 여기서 마칩니다. 상은 못 줄지언정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 씨.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 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는 소식에 주어는 없다와 동격인걸.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국감 당일 선서를 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반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해병 잡는 해병. 해병대 사령부가 운영하는 해병대 휴양시설에서 병사들에 대한 엽기적인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바로 잡아야 할 해병대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MBC를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의 패배는 없다. 오로지 승리만 있을 뿐. 우리가 돌아왔다. 마봉춘. 요즘 MBC는 안 봐. 손
보면서 키면 충분. 시청자 외등 돌렸나? 이건 완전 일배 방송. 바로 채널 돌려. MBC 누가 망쳤나?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유를 말해봐. 낙하산 사장 또 MBC 장악 블랙리스트 더 이상 못 참아. 막장 인사 MBC 징계 남발 MBC 막장 방송 MBC 일배 방송 MBC 기웃기웃 김장겸 좀 있으면 김장철 집에 나가 김장겸 가기 전에 검찰청. MBC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다 알려주겠어. 다 말해주겠어. 망가진 방송 이율 말해줄게. 진박엔 충성 진실 눈 감아.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못 참아. 국민들이 열기로 공정방송 100% 김장겸 집으로 직원들을 일터로 정론 찍힌 MBC 할말한 MBC 신뢰 회복 MBC 공정방송 MBC MBC 프리덤 공정방송 사수 MBC 프리덤 국민의 품으로 다시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프리덤. MBC 국민의 품으로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에선 클로징도 시민이 직접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10월 29일은 천만 촛불 집회 시작이 된 1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3차례 열렸습니다. 29번째 시선 클로징은 촛불 집회 장학생께서 맡아주셨습니다. 22번 촛불을 들었던 일파만파 시민 편집단 정아주 씨에게 촛불 집회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저에게 지난해 광화문 광장 촛불 집회는 세월호와 18대 대선 국정원 부정선거 시국 집회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국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세상과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주년 촛불 집회에도 꼭 참석할 겁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적폐청산 끝까지 힘내라 촛불 정권 구호를 외칠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심어있는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고 촛불 정권에 맞게 뒤에 촛불 국민이 있으니 앞만 보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천만 시민들께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위대한 시민들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뉴스 시선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